만성 폐쇄성 폐질환 10명 중 4명은 평생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6명은 오히려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6명이 포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숨을 되찾는 공간 숨터의 홍은빈 원장입니다. COPD,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름이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만큼 이 질환은 오랫동안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기도 해요. 그런데 COPD 증상은 서서히 악화되고 한번 손상된 폐는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섭고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진단 받으시는 순간 점차 숨쉬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 같은 COPD 진단을 받더라도 예후가 다른 분들을 정말 많이 뵀어요.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숨쉬기도 편안해지시고 숨도 절 차고 관리가 되시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치료와 관리를 해야 숨쉬기가 편해질까요?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들, 현장에서 많은 COPD 환자분들의 치료를 도와드리면서 느꼈던 점을 토대로 COPD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PD는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한 번 손상된 폐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폐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고 강화한다면 충분히 완화되므로 포기해야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경증 환자분들이 오신 경우는 거의 완벽히 회복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진행되어서 이미 중등도에 도달된 환자분들조차도 폐 기능 수치가 좋아지다 보니 그전보다 한결 숨쉬기 편해졌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금연입니다. 담배는 폐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저희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흡연을 하셨던 환자분이셨어요. 담배가 이 환자분의 COPD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담배 자체가 폐 기능 저하 속도를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간접 흡연이라도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행히 금연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다 보면 금주 금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폐질환만큼은 정말 금연이 너무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금연을 꼭 유도하게 만드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끊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씩 간헐적으로 기간을 넓히던지 빈도를 좀 줄이던지 최대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금연은 그 어떤 치료보다 돈도 안 들고 가장 효과가 좋은 꼭 해야 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금연과 함께 해주셔야 될 것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살짝 숨가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주 2, 3회 정도 하시면서 심폐지구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초체력을 늘리다 보면 남은 폐 용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경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살짝 숨찰 정도의 조깅, 산책을 권유드리고 집 밖에 나가는 게 어려운 중등도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몸 운동 중에서 스쿼트, 가볍게 팔다리 올리기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흡입질을 통한 증상 완화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러나 간혹 목을 자주 쓰시는 환자분들이 흡입제 때문에 목이 갈라지고 소리가 바뀌는 것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흡입제를 빼고 한방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방하는 한약은 각 환자분의 원인과 체질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나 술과 같이 유해한 물질들 때문에 기관지가 과민해진 경우에는 염증 완화를 가장 포커스 맞춰서 처방하고 있고요. 담배와 노화로 인해서 이 기관지와 폐가 이렇게 정화하는 기관지 성모가 노화돼서 운동성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 기관지가 더 잘 움직일 수 있게 점액을 보충하고 진액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노화, 스트레스, 기력 저하가 동반되시는 환자분들한테는 몸의 균형을 맞춰서 면역력을 올리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력 떨어지면 몸에 한 군데씩 고장이 나듯이 폐질환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체질에 맞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실 경우 증상이 천천히 완화되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완치가 어렵다는 말에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고 폐 기능이 회복된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 먼저 45세 남성분 사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폐기종 환자분이셨는데 폐기종은 폐포라는 폐의 작은 주머니들이 손상되는 질환이에요. 처음 방문하셨을 때는 폐 기능 수치가 56%가 나오셨는데 이는 정상인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일상생활의 숨참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분은 아버님이 폐섬유증으로 돌아가신 후 폐의 건강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지키고 계시던 중에 코로나가 딱 걸렸는데 환자분이 숨참을 느끼셨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폐기종을 발견하시고 저희 병원을 내원해 주셨는데요. 다행히 초기 상황이었어서 대학병원 검사상 PET-CT와 폐기능 검사를 하고 오셨고 폐기능 검사 결과 56%로 나왔는데요. 이분은 치료지가 너무 강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대학병원 가서 PET-CT를 막 찍으셨어요. 계속 나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운동기 주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반복 학습하시고 그런 식으로 엄청 열심히 하셨어요. 이러한 1년의 과정을 통해 거의 1년 반쯤에 폐기능 검사 결과는 84%까지 올라오셨고 환자분도 이제 느끼는 게 불편하지 않아서 졸업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고도 비만의 환자분으로 몸의 염증 수치도 높으시고 폐기종 환자분들은 사실 마르신 게 흔하시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됐어서 좀 어려웠던 케이스 중에 하나였어요. 환자분이 스스로 다이어트도 좀 많이 해주셔서 염증과 폐기종을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50대 남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0년간 흡연을 하셨던 분으로 역시 아버님도 똑같은 폐 관련 질환으로 빠른 사망을 하신 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숨참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COPD를 이제 발견하신 거죠. 근데 환자분은 아버님을 돌아가신 직후라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와 연관되어서 COPD 수치랑 비례하게 보통 숨참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더 과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은 초기에 스트레스 완화랑 교감신경을 완화하면서 심폐지구력을 천천히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권유드렸고 초기에는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3개월 만에 증상이 잡히면서 환자분도 좀 안정을 찾은 케이스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랑 기관지 염증을 잡고 환자분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배에 가스가 차면서 이 가스 때문에 장을 눌러서 숨 차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니까 환자분이 초반 1, 2개월은 완화되면서 삶의 질이 좋아지셨고 그리고 교감신경이 막 흥분하게 되면서 환자분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는 걸 줄다 보니 환자분이 나중에 치료를 마무리했을 때 저는 사실 기대 안 하고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왔는데 너무 좋아져서 감사해요 원장님이라고 하고 가셨어요. 두 분 모두 다른 관점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결국 폐 자체의 자생능력 회복과 몸의 면역력 강화를 통해서 치료를 이룬 케이스들이었어요. 물론 둘 다 엄청 만족스러운 케이스지만 결국 환자분의 의지랑 폐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서 환자분이 강한 의지로 좋아지고 싶다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초기에 경증 상태에서 내원하신다면 더 좋은 예후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처음 오실 때는 대부분 산소호흡기를 평생 차게 된다는 말을 병원에서 듣고 오시고 많이 좌절하신 상태로 뵙습니다, 보통.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금연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셔도 되지만 무엇보다 의료진과의 상담이 먼저입니다. 혼자서는 극복하기에는 좀 어려운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께 먼저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평소보다 호흡이 힘드시다면 참기보다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처럼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꾸준히 치료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COPD는 적절한 관리와 치료로 충분히 증상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질환이라는 뜻이에요. 당장 진료가 급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준 연락처로 전화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상 숨터의 홍미 원장이었습니다.